누구나 삶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통의 끝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누군가는 자살 유가족으로 남게 되죠.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 상실감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소울메이트 같았던 동생이었어요. 섬세하고 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던 친구였고요. 형제 중에서도 유독 저하고 친했고 영화나 책, 음악, 문화적 감수성을 유독 저와 많이 나누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후에 저는 더더욱 이사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억해주고 싶었어요. 제 동생이 살다 간 삶을, 그 감정을 이 세상에 제 동생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제 동생은 저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제 삶의 한 모퉁이에는 분명히 변화가 생겼지요. 살아있음에 더욱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진정 내가 원하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동생은 제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동생이 살지 못한 나머지 생의 목까지 가슴 뛰는 순간을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저희 누나는 강단 있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든든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누나가 떠난 이후로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누나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이해하고 난 뒤 도망처럼 생각되던 저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누나의 죽음을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위로받게 되자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나와 같은 경우를 만들지 말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넓어졌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일은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나 보니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팠고 한때는 미웠고 지금은 참 그립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그리워질 때마다 하늘 위에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말을 겁니다. 아마 잘 듣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숨기는 대신 드러내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기를 원했고 벽을 열고 나자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살아생전에 저는 삶이 이토록 감사한 일이 많은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난 후 세상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겨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김도경 씨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으셨군요. 네. 자살 유가족이라는 타이틀이 참 크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생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찾게 되셨습니까? 이유를 찾았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찾는 중인 것 같고요.
찾는 중인데 그 7년 전과 지금 다른 것은 7년 전에는 강박적으로 계속 Y를 중심에 두고 찾았다면 지금은 네가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겠구나.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 몰랐구나라는 것으로 조금 이게 전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가 참 힘들었구나 라는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군요. 네. 네. 그 감정을 느끼고 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커밍아웃 하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실은 나도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랬어. 나 아는 분이 그랬어.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거 이유를 찾기 이전에 이유를 찾는 것에서 내가 좀 더 나와서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고민을 지금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규현 씨는 네.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가장 네. 젊으십니다. 네. 어떤 분을 잃으신 것이죠? 저는 제가 당시에 20살 때 저희 친누나를 이제 잃게 되었었는데 아마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받아들이는 그 시기나 저의 그 나이 그때가 좀 쉽지 않았던 걸로 굉장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들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무겁죠. 네. 그래서 특히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쩜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자꾸 되묻고 찾고 추적했었는데 그거를 아무리 조금 알아가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견뎌내기가. 근데 세월이 정말 흐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고 저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누나의 입장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어쩌면 결국 저도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커요. 네. 변지현 씨는 좀 어떠셨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이가 한 73 정도 됐었었는데 그때 공황장애도 앓으셨었고 많이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아프시기도 하시니까 곰곰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본인이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